학부모님들이 궁금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초등학교 3학년 부모님이 질문한 것 같은데요. 깊이 생각하는 문제란 어느 정도일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심화를 초등 때부터 하라고 하는 이유가 깊이 생각하는 문제로부터 얻는 장점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하는 것 같은데, 자, 맞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좀 어려운 문제들, 꼭 문제가 아니라 주제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용 자체도 좀 어려운 내용들 하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생각을 해요. 혹은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풀기도 하죠.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한다. 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수학 공부를 잘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잘 안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어려우면 뭐 질문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해설을 읽는다라든지 해서 특정 난이도가 높아지는 문제들을 잘 못 푸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꼭 문제가 아니라도 어떤 주제라도 오랫동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 현행 왕수학 실력 풀거든요. 거기서 스텝 4, 5가 응용 문제인데 아무래도 오답이 좀 나오는데도 풀 때 보면 엄청 생각해서 풀진 않아요. 그냥 문제 읽고 바로 풀고 이런 게 기본 문제 풀도 푸는데 오답이면 다시 풀으라고 하면 대부분 맞아요. 자, 이게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게 습관이 안 된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틀리고 고치고를 반복해요. 틀리고 고치고. 그런데 문제는 어떻죠? 시험 같은 경우는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집중력 있게 푸는 연습들을 좀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저는 문제를 풀 때 가장 집중력 있게 푸는 경우가 첫 번째는 답지가 아예 없는 문제. 답지가 아예 없어가지고 제가 답지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도 있거든요, 가끔.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문제라서 다운을 받았는데 문제만 있는 거죠, 인터넷에서. 그 문제만 있다 보니까 답지를 제가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경우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요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풉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답지만 있는 문제. 답지는 있다. 이런 문제 풀 때가 집중력이 높고요. 세 번째가 해설까지 있다. 자, 이런 경우 풀 때가 집중력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해설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를 풀 때 못 풀면 해설 보지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는 거죠. 답지만 있어도 내가 풀고 답지 보고 맞춰서 틀렸네? 그럼 이 방법이 아니까 다른 방법 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집중력이 굉장히 감퇴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만약에 모르는 문제를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질문은 뭐 엄마한테 편하게 하든 아니면 학원에서 바로바로 가르쳐 주든 질문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집중력 있게 문제를 안 풉니다. 그래서 대충 풀고 모르면 질문하거나 대충 풀고 틀리면 고치거나 이런 식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뭐 페널티 같은 거 주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령 뭐 하나 틀리면 한 문제 더 풀기라든지 아니면 하나 틀리면 10분 공부 연장시킨다라든지 자, 이런 페널티를 줘가지고 좀 집중력 있게 푸는 것들을 연습을 시켜야 돼요. 아직 최상위는 시작 안 했지만 최상위 정도 되어야 어렵게 푸는 문제가 나올까요? 뭐 어렵게 푸는 문제는 뭐 최상위 정도에서도 나오고 사고력 수학 문제 풀다 보면 나오고 최상위 에세이도 나오고 그렇게 하죠. 깊이 생각하는 심화 문제란 어느 정도의 시간을 들여 푸는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시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건지 궁금합니다. 자, 시간보다는 스스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스스로. 자기 힘으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수학을 잘하는 전교권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는 계속 고민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풀릴 때까지 고민해요. 그래서 뭐 그게 2시간이든 3시간이든 고민하다가 안 되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저한테 힌트를 받고 또 본인이 풀죠. 자, 이게 이제 수학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는 형태입니다. 그거보다 좀 낮지만 그냥 1등급 정도 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잘 모르면 뭐 질문 같은 것도 하고 혹은 해설도 보고 적당하게 하죠. 한 상위 2% 안에 드는 아이들은 거의 질문도 안 하고 해설도 안 하고 자기가 풀려고 하는 그런 자기주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과제 집착력이라고도 하죠. 자기가 그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집착력이 강한 거죠. 그래서 시간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자기가 스스로 풀려고 하는 것들이 일단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안 풀리는 문제는 2시간 동안 고민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스텝 4, 5가 응용 문제니 생각하면 풀겠지 하고 풀리면 오답도 꽤나 있어서 다시 풀면 답은 맞으나 대충 빨리 풀어서 전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페널티를 좀 주면서 오랫동안 한 방에 푸는 연습들을 좀 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풀고 채점 받고 틀리면 고치고 이런 생각 때문에 대충 풀거든요. 근데 이게 한 방에 맞아야지만 뭔가 끝난다 그러면 훨씬 집중력이 풉니다. 그래서 페널티를 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심화를 초등학교 때부터도 이제 시작을 하죠. 초등학교 때 최상위 정도 심화를 해봤자 바로 뭐 상위 1%, 2%가 되는 게 아니라 최상위 정도 심한 아이들이 한 상위 한 20% 정도 그룹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최상위 정도 8, 90% 정답률 맞은 애들이 1등급 받고 이러는 수준은 아니고 상위 한 20% 정도로 가는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상위 한다고 수학 1등급 받고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워낙 미취학 때부터 많이 하고 그리고 훨씬 어려운 것까지 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뭐 최상위 정도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